뭐 나만 해도 니네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시험 기간에 이렇게 공부했어요. 학원이요. 학원 자체가 우리는 보통 종합학원을 많이 갔거든요. 요새는 종합학원을 안 가잖아요. 종합학원을 안 가는 두 가지 이유가요. 첫 번째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종합학원 잘 안 보내는 추세가 됐어요. 종합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몰라요. 관심 없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가서 1시 30분에 와요. 아니요, 전혀. 저녁 6시에 가서 학원 스케줄이 6시까지 학원을 버스 타고 가면은, 학원 셔틀을 타고 1시 반에 집에 와요. 1시에 학원이 끝나고, 그러면 집에 오면 1시 반이야. 그럼 씻고 자면 2시겠죠? 그럼 7시에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수업이 고등학교 기준으로 8시 10분에 수업 시작합니다. 얘네는 이거보다 늦을걸요? 그죠? 요새 이거 수면 부족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거 뒤로 밀린 걸로 아는데, 네, 8시 10분에 1교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게 다행인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 나 보성 나왔다 했죠? 창덕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영교시가 있었어요. 영교시는 그러면 뭐예요? 네, 7시 10분까지 10분에 네, 가요. 그럼 애들 6시 40분에 이제 애들 나와서 막 등교하고 있어. 이게 일상이었어요, 우리. 자, 공부하느라 힘드세요? 내가 더 힘들었을걸? 몰라요. 몰라요. 나 진짜, 나한테 키, 몰라요. 그냥 유전자를 잘 타고 났나 봐요. 덕분에.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제. 그럴걸? 자, 4-8번에서 요거 한번 써봅시다.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f-1이라고 하는 값은 -1, f0이라고 하는 값은 1, f1이라고 하는 값은 0이라고 한다면 다음을 증명하세요. 1번 fa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을 가지는 a가 구간 -1, 1 사이에 2개 이상 존재한대요. 그러면 일단 한번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있는 이 어떠한 x축을 기준으로 -1과 0, 1에 대해서 -1일 때 -1이라는 점, 여기 -1,1이라는 점과 0,1이라는 점, 0,1이라는 점, 그리고 1,0이라는 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꺾임없이 끊기지 않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하시는 방법이 최소로 간다 치더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가지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a라는 값이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입니다. 그래프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B가 -1인 B가 구간 -1부터 1 사이에 하나 이상 존재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평균값을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보는 겁니다. 요 0,1과 1,0이라고 하는 요 점과 요 점. 그죠? 요 사이의 기울기는 -1이에요. 그럼 뭐가 성립한다고? 평균값 정리가 반드시 성립한다고요. 두 점 사이에서 기울기가 -1을 가지는 -1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노란 그래프가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요 구간 내에서 하나 이상 존재하겠구나라고 예상 가능해야 됩니다.
뭐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성 연구 밑에 풀이 보시면 1 그러니까 1번이랑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사이값 정리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할 때 그 사이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0,1과 1,0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열린 구간 0부터 1 사이에서는 반드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값이 그 접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 풀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못했던 그 6, 7번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빈칸으로 오셨던데 그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6번, 7번 한번 앞으로 가서 기본 문제 4-6, 4-7 보고 5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지금은 그냥 5단원에 대해서 그냥 최대한 개념 정도만 이렇게 잡고 점심시간 쪽 들어가도록 시간을 이렇게 계산할 거고요. 얘를 테스트. 난 니네가 주말이라서 일부러 좀 어렵게 내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주말이라서 좀 어렵게 내봤어요. 난 니들이 주말에 놀 거면 미리 얘기라도 하든가. 놀러 나갈 거면 얘기라도 하든가. 난 니들이 안 놀러 갈 줄 알고 열심히 집에서 할 줄 알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이도 좀 올려도 되겠지 싶어서 띡 하고 올려놨더니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 저 놀다 왔어요. 그래. 서운하다. 나만 빼놓고 놀러. 아니 이게 아니라 공부 안 하고 쉬어야지. 사다시 6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다.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 R이라 하고 점 P를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S라고 하자. 원점이 아닌 점 P인데요. 그 P가 X, 지금 1사분면에 있는지 2사분면에 있는지 얘기는 따로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개형만 대략적으로 좀 그릴게요. 요렇게죠. 여기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원점이 아닌 점이라고 했으니까 점 그냥 여기다 잡을게요. P라고 하는 점은 A, A제곱이 될 겁니다. 자,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R이라고 할 때 지금 접선이라고 하는 애를 한 가지 식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어떠한 접선을 요런 접선을 GX라고 할게요. GX. 그럼 이 GX는 접선 위에 한 점이고 기울기가 2A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2A이기 때문에 얘는 2AX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A 넣었을 때 A 제곱 나오려면 이런 식이 나오죠. 자, 그럼 X절편, Y절편에 있는 X축과 만난 점을 각각 Q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Q, 여기가 R이 되는 거예요. Q점의 좌표는 뭐가 되게요? Q점의 좌표는 2분의 A, 0. R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A제곱. 다음, 점 P를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S라고 하는데요. 얘랑 수직으로 만나고 요 점을 S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수직으로 만나는 식을 H라고 한다면 H에 대한 기울기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A분의 1X가 되고 여기에 A를 집어넣었을 때 A제곱이 나오려면 뭐가 되느냐? 플러스 2분의 1 A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a제곱. 그죠? 그럼 여기에서 S좌표는 뭐가 될까요? S좌표. S는 0, A제곱 더하기 2분의 1 나오겠네요. PQ 대 QR의 값을 구하래요. PQ 대, 어우, 식쓰기 싫어. QR의 값을 구하래요. QR. 그러면 루트 뭐임? PQ. 2분의 A 제곱 더하기 A 4제곱. 대 뭐임? QR. 아, PR? QR.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A 4제곱이니까 결국에 1대1이네요. 그죠? 오케이. 뭐랑 뭐가 1대1이라고요? PQ 대 QR. 요 두 개가 서로 1대1이래요. 다음 PRS. PRS의 넓이가 1.25라고 할 때 제 1사분면 위에 점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자,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2번식은 그러면 삼각형 PRS를 어떤 식으로 넓이를 구할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딩 애들한테 보통 표현할 때 사분면 위에 있는 그 좌표 평면에서 표현하는 애의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기준은 반드시 X축 아니면 Y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던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점의 거리를 구하든 말든 상관없이 기준은 그냥 기본적으로 X축, Y축을 잡을 수 있으면 무조건 X축, Y축 잡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 X축, Y축의 평행한 애들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RS 곱하기 높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높이가 될 거고. 그래서 식은 RS니까 2분의 1 곱하기 RS 2a제곱 더하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네, 2a제곱 더하기 2분의 1 높이는 a죠. 이 값이 1.25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한 번씩을 풀어볼게요. 얼마? a제곱 더하기 4분의 1 a가 1.25 4배 4a 세제곱 4배 더하기 a 마이너스 4배 5는요 111 1이죠. 이거 허수고요. 그죠?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고요. a는 얼마? 1입니다. 아, 뭔가 이게 휙휙휙휙휙. 자, 천천히. 방금 전에 표정이 뭐 한 거임? 약간 이런 눈이라서. 자, 인수분해 하시면 a-1 곱하기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5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질 텐데 a는 1이거나 아니면 허수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a는 1이에요. 아, P의 좌표가 뭐라고? P의 좌표는 1,1이군요. 체크했습니다. 자, P가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S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S라고 하는 얘거든요. 자, 그럼 극한 한번 취해봅시다. 리미트 3번 누구? 리미트 누가 A가 얼마로 갈 때? 0으로 가까워질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때 S라고 하는 애는 누구?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아? 예? 예? 0,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저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어디에 가까워지냐고요?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S의 좌표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0,2분의 1이라는 좌표에 한없이 가까워지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 문제를, 그래프 문제를 푸실 때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좀 사실 뒷북일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하나하나 그래프 그리다 보면 몇 문제 못 풀고 그냥 얕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 거는 그래프를 꾸준히 그리는 연습을 하셨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1차 함수부터. 네,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이에요. 그 애들 은근히 직선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리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함수 같은 경우 어떻게 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대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두 가지, 세 개, 두 개 내지 세네 개의 점을 찍어서 그 점과 점 사이를 연결을 함으로써 그려주는 거잖아요. 유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무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그 교점 혹은 뭐 이런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번 지울게요. 4-7번 같은 경우는요. 이 정석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인데요. 정석이 좋아하는 유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게? 올드한 거. 올드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행이 한 3번 정도 바뀐 시점? 3번 이상 바뀐 시점. 그 이전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수열이 들어갔을 때 지금 이 극한 구하는 거. 사실 이거는요. 옛날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미적분할 때 세트로 배웠었어요. 대수에서 배우는 게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극한, 미분, 적분을 배웠으면 그 미적분 수업에서 예전에는 그 수열이랑 미분, 적분, 극한이 이게 한 세트였어요. 그 수열이라는 걸로 적분을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 방법이 지금은 심화 과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그 1단원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수열을 배웠으면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들 막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 접근법으로 따졌을 때는 난이도가 너무 확 올라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식 문제들, 옛날 기출들 같은 경우에서 따온 혹은 그때부터 발전이 없는 문제. 그래서 정석은 개념은 참 좋으나 문제는 그냥 별로인, 그냥 전향인 문제. 그래서 개념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이거 한 문제 푸는 것보다 그 한 단원에 있는 내용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곡선 y는 x 세제곱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a1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의 도함수는 3x 제곱이고요. 그러면 그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접선, 첫 번째 접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접선을 식을 세운다면 y는 3x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려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여기에 x절편이라고 하는 애는 3분의 2가 될 겁니다. 아, a가 얼마라고요? a1이 3분의 2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이 i를 다시 저기다가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x절편을 또 구하래요. 사실은 여기에서 되게 억지로 이제 A10까지 내린 건데, 여기 내릴 거면 좀 더 인심 써서 한 A5 정도로 내려주지. 그냥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게. 그, L2를 한번 구하시기 전에, 그럼 꼭지점, 요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는 3분의 2, 27분의 8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기울기는 F'-3분의 2라고 하는 값은 그럼 얼마입니까? 9분의 4? 9분의 4? 3분의 4?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L2라고 하는 애는
y는 얼마? 3분의 4 x 집어넣으면 9분의 8 빼기 27분 9분의 머리가 안 돌아가요. 27, 8, 24, 16 맞나요? 틀렸는데? 잠깐만 계산 잘못했는데 24에서 맞지 않아? 9분의 8 27분의 24 맞죠? 그 다음 요때 x절편은 얼마가 되고 9분의 8인가요? 9분의 4인가요? 9분의 4네요. A2라고 따라서 A2가 얼마? A2가 9분의 4예요. 자, 그럼 여기서 머리 조금만 써서요. 규칙을 찾기 위해 이렇게 갑시다. A1, AN, AN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 기울기는 얼마가 될 것이고 3AN 제곱이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식을 세워보신다면 y는 3an 제곱 빼기가 아닌가? 맞죠? 2ax 빼기 a 2an 세제곱이에요. 무조건. 그죠? 맞잖아. 요거 가지고 식 세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나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왜냐면 계산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들이 계산하는 시간을 좀 아껴주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중간 과정을 막 이렇게 스킵하고 있는데,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거 x절편이 얼마야? 계산해주면 3분의 2 an이거든. 이 3분의 2 an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예요? an 더하기 1이에요. 다음 애예요. 규칙 찾았다. 얘 무슨 수열? 등비수열? 아직 안 배웠나?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했죠? ANA AR n-1제곱이죠? 자, 첫째 항 3분의 2 공비 3분의 2 AN은 얼마죠? 3분의 2에 n제곱이면 뭐 구하래? A10 답은 3분의 2에 10제곱. 지금 어디 배우고 계세요? 좀 사인. 그러니까 삼각함수 인트로를 했다고요? 아니면 그 뒤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시초산, 동경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서 이제 한창 막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호도법 그거 설명하는 거잖아. 좀 제시 봤어요. 호도법이야? 호도법이야? 개념이 있잖아요. 응. 그거 하는데 그게 호도법을 뭘 단위로 하는 증명 그 방법이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걸 사용한 계산식이라고 썼어요. 개별문에서는 토시 하나 틀리면 틀렸다고 하죠. 개념 테스트는 원래 좀 깐깐하게 이게 정리된 기준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거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고 그걸 외우라고 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이 교재에 있는 그 말투를 일단 좀 풀어서 써놓은 게 계백문이기 때문에 그 계백문에 먼저 1차적으로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다른 본인만의 스타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내가 개념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책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한다? 그건 아닐걸요? 그럼 정승재 강사가 만약에 정승재 강사는 또 정석을 엄청나게 받겠죠? 그럼 그 강사가 정석 내용을 설명할 때 거기 있는 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설명한다? 그건 아닐걸요? 네, 맥락이라던가 흐름이라던가 이런 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니들 방식대로 한번 내가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싸우면서 너네들 그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결과는 뭐냐면 자 너네들 말대로 너네들의 말로 바꿔서 정리해서 써봐 라고 하면 책을 베껴요. 아 책에 있는 말투가 네 말투야 그러면 그냥 통으로 외워요. 이게 뭔 내용이야? 그럼 모른대요. 제가 그때 비교했을 때 그거 있었죠. 그 뭐냐 코란이 뭔지 아시죠? 코란이라고 하는 그걸요. 베끼라고 그러면 베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베끼죠. 왜 못 베껴요? 그림이잖아. 그림 베끼면 되잖아. 베끼는 건 가능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죠. 니네들이 지금 개념을 적을 때 코란을 받아 적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내용 파악을 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가 이제 선생님이 푼 대로 따라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뇌가 빠져요. 응용 문제를 못 풀게 돼요. 사파의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 좀 너무 맞지 않은 비유 같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풀어주는 것만 풀게 되면요. 수능이나 이런 데서 수능이나 아니면 수능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처음 보는 신유형이 무조건 껴있을 텐데 그럼 그 문제는 일단 버리고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 스타일이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온다 치면 두세 문제 일단 틀린다고 봤을 때 두세 문제를 틀리고 나머지가 다 맞았을 때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5등급 기준 말고 9등급 기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 맞아야지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시나 내가 풀었던 걸 틀리게 되면 감점이 들어가거나 뭐하게 되면 일단 1등급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1등급이 뭐야? 근데 내가 풀었던 것도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 두세 개 정도 더 틀린다 치면 결국에는 그것만 해도 한 6개 틀린다는 얘기죠. 수능 기준으로 30문제 중에서 6개 정도 틀린다 치면 1등급 절대 안 나오죠. 선생님 걸 베껴봤자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봤자 여러분들은 가져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너네들한테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게 그거야. 아파. 내가 아파. 내가 아파. 아, 그 공감성 고통, 그 통증. 나 T인데. 아, 저 T 100%예요. 저 T 100%예요. 누가 봐도 T잖아요. 전 대놓고 T인데. 그지? 너 나랑 상담할 때 정말 너무너무 T 같지 않았냐? 나 대놓고 T인데. 어머,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그거랑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일까? 어.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니?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진짜 까먹었다. 수업이나 하자.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때 그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내가 휙휙휙휙 넘어가는 건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얘네들이 정말 그 공식만 알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이런 식이 나오고 어디에서 이런 걸 찾아서 푸는지를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보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볼까 저런 식으로 접근해볼까 예전에 뚱뚱한 아저씨는 이렇게 풀던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라도 좀 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5단원에서부터 이제 빌드업이 들어가는 건 이제 슬슬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할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미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미적분 1이라는 교재, 아니 니네들 말로는 수2라고 하는 교재의 가장 궁극적인 요지, 공부의 교육 목표가 뭐야?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가?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미분을 알아야 돼. 그럼 미분을 알기 위해서는,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봤다시피 미분계수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미분계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극한을 알아야 돼. 극한 같은 경우에서도 특이하게 모분의 뭐 0분의 0꼴을 이용하는 게 미분계수였죠. 그렇게 0분의 0꼴들을 이용하게 되는 미분계수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극한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서 미분이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이라는 건 그걸 활용하게 되고요. 그 미분이라는 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들 같은 경우도, 아니면 뭐 몇 차 함수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다 대략적인 개형들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2차 함수도 여러분들 정확한 값은 아니잖아요. 그냥 개형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생겨놓은 것 자체가 뭐 어느 점을 지나가냐, 뭐 이런 것들 몇 개를 찝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경우들도 이 미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딱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배우기 전까지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이고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공통수학 1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나왔는데 3차 함수, 4차 함수가 안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적분을 배웠어야 되기 때문에. 자, 5번 가겠습니다. 그때 흑수와 미분.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증가, 함수. 극대, 극수. 최대, 최소. 이렇게 세트로 배우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미적분 활용, 뒤에 있는 거 활용 몇 가지만 하면 끝난다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증가감소가 뭐고, 극대극소가 뭐고, 최대 최소가 뭔지,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를 한번 빌드업 해보자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는 아이들한테, 혹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는 아이들한테, 아니면 역함수를 배우기 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는 그냥 뭐다? 증가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경우엔 증가하는 구간, 증가함수가 될 것이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그 공통수학 2, 그 수하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역함수를 가질 조건에서,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역함수를 가지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예요. 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게 되면은 플러스는 증가하는 구간, 마이너스는 감소하는 구간인데,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뻥 떨어지면은 그게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1대1 대응이라는 역함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가할 때는 항상 증가만 해야 되고 감소할 때는 항상 감소만 해야 된다. 꺾이거나 뭐하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게 단조 증가, 뭐 단조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자, 근데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떠한 함수에 대해서 A가 B보다 클 때 함수값이 FA가 FB보다 크다면 어떤 다 조건이 좀 더 붙네요. 네. 저것만 조심해서, 저것만 잘 피해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ab에 대하여. 임의의 두수에 대하여 임의의 아무 수나
상관없이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FB보다 작다면 얘는 뭐예요? 증가하는 겁니다. 커지면 커져요. 이건 뭐라고요? 증가합니다. 얘를 증가한다고 표현하죠. 거꾸로 A가 B보다 작은데 이거 바뀌었잖아. 1대 이면 FA라는 값이 FB보다 더 크다면 얘는 뭐라고요? 감소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모든 실수에서 감소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봤던 것 말고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애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증가할 때는 어떻게 바뀌고 감소할 때는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그 뒤에 82페이지 보시면 어드바이스로 나와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내용,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정역 전체에서 증가하면 증가함수, 정역 전체에서 감소하면 감소함수. 그냥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제가 그때 단조증가, 단조감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단조증가, 단조감수라는 표현 자체를 잘 안 해요. 그 단조라는 표현 대신에 단순하게 증가한다, 단순하게 감소한다라는 말 대신에 그냥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떠한 증가하는 그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 A부터 B까지가 여기 A부터 B까지가 이런 모양이 있다면 증가하는 모양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근데 어떤 식으로 다양하냐면 이렇게도 한 번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죠. 얘는 계속 증가하는 중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경우에서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다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내용은 미적분 1 내용은 아니고 미적분 2 내용이 되는데요. 그냥 언급만 할게요. 지금 A에서 X의 값이 A에서 B로 바뀔 때 그때마다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합니까? 요만큼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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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이 되죠. 그러면 F 프라임 A라고 하는 애는 X는 뭐 되는 중이에요? 감소하는 중이에요. 감소하는 중인데 이것만 먼저 한번 봐봐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커요. 근데 F 프라임 X라고 하는 애는 계속 감소 중이에요. 이 감소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 감소하는 상태, 증가하는 상태라고 하는 애를 도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얘는 증가하는 상태라서 그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울기가 증가하는데 점점점 완만하게 증가해. 그럼 얘는 미적분 2 과정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2번 미분한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이제 이게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함수 아니고요. 이게 도함수예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더블 프라임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이것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증가하는 구간에서 f 프라임 x라고 하는 값은 뭐다? 증가한다. 그죠? 증가한다. 0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할 때에도 f 프라임 x는 뭘 것 같아? 일단 0보다 크겠죠.
그리고 일정할 겁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기울기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애가 아까 구한 그 이계도 함수 그거예요. 안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다시는 그 설명 아마 한 세 번? 네 번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번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F'X가 얘도 똑같이 0보다 크긴 클 거예요. 미세하게 크든 어쨌든 간에 계속 크긴 클 거라고요. 아, 증가하면 F'X는 뭐구나? 0보다 크구나. 거꾸로 얘기해볼까? 그럼 감소 함수일 때는 그러면은 F'X는 0보다 작겠구나. 그죠? F'X의 값이 0보다 작겠구나. 그런 애들을 감소하는 중, 감소 상태, 감소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 F'X의 값이 일정하면요. F'X가 0이면요. 우리 이거 어디서 했었어? 뭐지? 상수함수. fx가 c일 때 기울기가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몇 페이지? 82페이지 밑에 있는 기본 정석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니, 크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너무 그냥 뻔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글씨를 좀 작게 써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 정도 봐주시면 돼요. 임의의 두수 A, B에 대하여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FB보다 작으면 다음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B보다 크면 뭐라고 부른다고? 증가함수,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자, 증가, 감소 같은 경우와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F'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커요. F'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증가 상태, 감소 상태. 그 다음에 참고로 상수, 함수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y는 x 그릴 줄 알죠? 야, 우리 중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y는 x라는 그래프 그릴 줄 아시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자 우리 중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신 여러분들이라면 y는 x제곱 그릴 줄 아시나요? 그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과정을 무사히 아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무사히 배우신 여러분들은 y는 x 세제곱 혹시 그릴 수 있나요? 안 배워요. 정석에서는 배워요. 정석 교재에서는 배우는데요.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x축, y축으로 같이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이 돼요. 집에 언제 들어오셨길래 오늘따라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나? 어제 밤에 도착하셨어? 좀만 힘내. 좀 있으면은 시험 보러 가야 되는구나. 난 밥 먹으러 가는데. 그래서 이걸 먹어야 할까? 모르겠어요. 나는 대놓고 얘기하지만 내가 4년 전인가? 4년 전에 여기 대체에 있다가 4년 전에 지금 딴 데로 가서 한 4년 동안 있다가 3년 반? 4년 정도 있다가 여기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대체로. 그때는 뭐였었냐면요. 그냥 한솥만 먹었어요. 진짜 거의 1년 동안 한솥만 1년 넘게 1년 가까이 한솥만 먹다가 진짜 도저히 토할 것 같아서 못 먹겠다 싶으면은 옆에다 딴 데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다시 한솥 뒤지게 먹다가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럼 옆에 가서 라면 하나 먹고
다시 어떻게 또 뒤지게 또 한숨 먹다가 토할 것 같아. 그럼 다시 옆에 가서 돈가스 하나 먹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한숨 어디 있는지 보셨죠? 그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 아래. 그러니까 그냥 아래 내려가서 한숨만 챙겨갖고 그냥 계속 그러고 먹었던 거거든요. 제가 거기서 수업했다 그랬었잖아요. 진짜 토하는 줄 진짜 신물 올라와요, 나중에. 그냥 살려고 먹었지. 뭘 먹어야 되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럼 여기서는 대체 선생님 뭐 드시나요? 저기 식당 가래요. 저쪽으로 가시면은 네, 밥 준비해뒀어요 라고 해주셔서 그냥 때 되면은 그냥 그쪽으로 쪼로록 가면은 요거 보여주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밥 주세요. 그래서 나는 식당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야, 우리 집 앞에 있는 음식점도 몰라갖고. 자,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세제곱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지 않거든요.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8,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릴까요? 2차 함수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통수학 2, 수하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니네는 이런 표현을 아마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 대신에, 우함수, 기함수 대신에, 이 우함수를 짝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짝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를 홀수함수라고 불러요. 왜요? 치수가 짝수일 때, 지수가 홀수일 때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원점 대칭. 얘는 y축 대칭. 얘는 원점 대칭. 얘는 y축 대칭. 얘는 원점 대칭. 얘는 y축 대칭. 그러면은 y는 x의 99제곱. 이걸 딱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왜? 홀수니까. 다시 뭐라고요? y는 x. 1차는 어디로 가요? 오른쪽 위로 가요. 자, 그럼 2차는 어디로 가요? 내려오다가 위로 가요. 3차는 어디로 가요? 오른쪽 위로 가요. 4차는 어디로 가요? 내려오다 위로 가요. 오케이? 5차는 어디로 간다고? 오른쪽 위로 간다고. 자, 홀수 함수들은 모두 다 뭐라고? 오른쪽 위로 간다고. 우리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불렀다? 증가 함수라고 불렀다. 그러면 봐봐. y'이라고 하는 값이 1이야. 오케이, 납득. 오케이, 확인. 근데 얘 한번 봐봐. 요 한번 보자고.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봐봐. 그럼 y''은 얼마야? 2x 제곱이거든? x 제곱에다가 실수를 집어넣었을 때 모두 다 0보다 크지 않아. 어떨 때? x가 0일 땐 0이야.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 위쪽 방향이라고 얘기했어. 이 함수 뭐라고 불렀다고? 증가함수라고 불렀다고. 선생님 얘기가 달라요. 방금 전에 f'x가 0보다 큰 게 증가하고 작은 게 감소한다고 했는데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크거나 같은 경우에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얘랑 조금 다른 결이에요. 증가하면 f'x 값이 0보다 크면 얘는 증가해요. 근데 fx가 증가하면 f'x는 뭐 될 수도 있다고요? 0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순서가 달라요. 0보다 크면 증가하는데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 달라진다는 거야. 그거 순서만 조금 기억하세요. 뭐라고? 0인에도 포함해서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기 2번 증가함수임을 보이세요. 뭘 보여주면 될까요? 보기 2번 한번 봐봐라. 보기 2번 한번 봐봐라. 증가함수임을 보이세요. fx라는 애가 얼마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5x 플러스 5니까 뭐 하자고? f'x를 구해서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5인데 얘가 0보다 큰지 혹 큰지만 확인하면 얘는 뭐 된다? 증가함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맞니? 이거 판별식이 뭔데? 판별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2차 함수 표준형꼴로 변형해도 됩니다. 자, 변형하게 되면은 66에 36, 36 빼기 45, 45라고 하는 값은 0보다 작으니까 x축 위에서 떠 있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라고요? f'x라고 하는 값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이라서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2,3이라고 한다면 떠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졸린지 알아? 왜 힘든지 알아? 뭐라도 손이 계속 움직여. 내가 말하는 거에 맞춰서. 그럼 덜 졸려. 어디다가 그 가운데 보시면은 개념 노트 쓰는 구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 개념 쓴 거 나 수요일날 확인해야 돼. 하래. 확인할 거거든. 어디에 거기 책 가운데. 이걸 써야 돼? 내가 지금 여태까지 수업 때 했던 말들. 와, 내가 이런 것들 써놨잖아. 이런 거. 그럼 덜 졸려요. 손이 움직이면 덜 졸려요. 여러분들 되게 재미없는 연극 보러 온 거야. 아이, 야, 수학은 재미없지. 야, 공부는 재미없어. 공부 재미없고 수학 어려워. 알아. 아닌데요, 쌤. 저 수학 재밌는데요. 그런 변태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하면서 자기 진짜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고 이거 배우는 게 진짜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애를 제가 작년에 봤어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거든요. 걔가 지금 자사고 덕소 쪽에 있는 자사고에서 지금 전교권에서 놀고 있는데 양서가라니까 양서는 안 간대요. 니네는 양서가 뭔지 모르는구나. 어쨌든 거기 걔가요 뭐였냐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12월에 공통수학 2를 처음 배우네요. 중3 올라가는 12월에 공통수학 2를 처음 배우네요. 그리고 나랑 한 8개월 정도 했고 내가 이제 위로 올려보내서 다른 선생님이 바톤 받아서 한 4개월 정도 하셨어. 아닌가? 6,6인가? 어쨌든. 근데 그 8개월 사이에 나랑 어디까지 했냐면 미적분 1까지 하고 그 옆으로 넘어가서 미적분 2를 그 선생님이랑 했어. 그리고 11월이 됐다? 애가 갑자기 오더니 선생님 저 수능 한번 다운받아서 봤는데 하나 틀렸어요. 미친놈이에요. 도라이예요. 생각해봐. 나는 얘한테 가나다라를 알려줬는데 그 수필을 써놨다니까? 비유하자면 기억, 니은, 디귿을 알려줬는데 그래서 읽는 방법 알려주고 문법 이제 기본적인 거 하고 자 이제 우리 같이 이거 해봅시다 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이러고 있다니까? 자기 너무 재밌대. 좋대. 그러더니 지가 문제집을 한 3권씩 사갖고 더 풀고 있어. 내가 공통수학 2를 처음 알려줬을 때 얘는 집에서 막 RPM, 센 막 이런 걸 같이 그냥 집에서 혼자 했어. 그러더니 이제 대수 같이 넘어와서 이렇게 그때 수1이죠. 수1 과정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가 막 독학으로 해오더니 막 미리 물어봐. 막 다음 거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적분에 대한 개념만 배웠는데 자기 미적분에서 하나인가? 틀리고 이제 일반 문제에서 하나 틀려서 2개 틀렸다고. 2개 정도 틀렸 2개인가 3개인가 틀렸다고 했다. 그래서 그 커트라인 1등급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허허허허. 되게 좋아했어요. 재능은 있어요. 재능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출발선 똑같지 않고 누구는 리어카 끌고 갈 때 누구는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항상 그 하는 얘기, 정순재 강사도 맨날 하는 얘기고, 나도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고작 해봐야 입시 공부는, 결승점이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배운다고 끝이 없다가 아니라, 니네들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목표, 도달하는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걸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풀이만 뒤지게 하게 되면은, 결승선이 점점 멀어지는 거고요. 파이팅. 자, 그럼 5-1번 방향만 가이드만 한번 잡아보자. 기본 문제 5-1번 한번 봐봐라.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 뭐 하면 된다고? 미분 그 도함수에 있는 모든 값들이 0보다 크면 되겠죠.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얘를 3차를 미분하면 몇 차? 2차. 그럼 2차 함수에 있는 모든 값들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공통수학 1 부등식 범위에서 모든 식이 f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뭐였죠?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거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봐봐. 근데 여기서 얘는 그러면은 또 딴 얘기예요. 봐봐. 작아야죠. 작아야죠. 근데 이제 같아도 돼요, 안 돼요? 0인 순간이 있으면 얘는 증가함수야, 아니야? 증가함수야. 0이어도 돼. 그래서 5-1번에서는 자, 1번 f'x라고 하는 값이 어떤 값이 되고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되고 얘에 대한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 사용하시면 뭐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도 된다고. 0을 찍고 방금 전에 보여줬잖아. 이렇게 가는 애도 0인 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아무것도 아니야? 증가함수야. 그래서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0부터 3까지일 때. 그럼 2번 구간에서 감소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 그럼 저 구간이 들어갈 때에 저 도함수가 어떤 값을 가지면 된다고? 음수값을 가지면 되겠다고. 그죠? 2번도 마찬가지라고요. 뭐라고? 2번 f'x라고 하는 식 자체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가 얘가 구간 1,4라는 곳에서 음수값을 가지면 된다고요. 만약에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다면 어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도록 하면 되겠다고요. 그럼 f'1은 얼마? a-9. f'4는 얼마? 얼마냐? 48. a. 얘네 둘 다 0보다 어떻다고? 작아야 된다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a는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일단 증가함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빡세지는 않아요. 뭐 0이어도 0이 증가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그죠? 감소함수다라고 하면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얘가 증가한다가 아니에요. 왜? 그냥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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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일 된대. 일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찰나의 그 한 점에서 잠깐 0일 수는 있지만 그 0이 계속되면은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증가감수했습니다. 이제 뭐 할 차례? 극대극소할 차례. 이제 극대극소하고 나면 최대 최소할 차례입니다. 아마 다음 단원에 나올 거예요.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고 문제나 이런 것들 예를 보여드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험이야. 바로 내려가서
미분계수, 미분법,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계획은 계획문은 수요일에. 그게 영어로 볼 때 제가 갑자기 그 전체적인 거에서의 큰 값 이런 게 좀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네. 극대라고 하는 값과 극소라고 하는 값의 정의가 있는데요.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요. 그냥 정말 영어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자면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영어로 먼저 표현하자면 얘는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어디서 나왔죠? 최대값에서 나왔었죠. 근데 그 맥시멈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값이라고 하는 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얘는 로컬 맥시멈이라고 해요. 로컬 맥시멈. 로컬이 뭐야? 그 지역, 그 근방에서. 그 근방에서의 가장 큰 값을 그 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라면 그 근방에서 큰 값을 극대값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방에서 크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그 밑에 있는 극대값인데요.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열린 구간에서 fx가 함수, y는 fx가 함수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게 뭐예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을 본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a일 때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애가 뭐야? 이런 식으로 요렇게 표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포함한다면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데 왜 열린 구간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하면은 우리 최대 최소의 정리에서 했던 것처럼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열린 구간에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A라는 애가 그 fx를 다른 fx들보다 fa가 모두 다 크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그 fa라고 하는 값이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전에 얘기했던 표현인데요. 값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일단 다 y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뭐 함수값, 어쨌든 뭐식이 값이라는 애가 나오면 다 y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요 근처, 얘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이런 거, 요 A를 포함하는 요 근처, 어디든 간에 그 모든 함수들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야.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봐봐. 예를 들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요 5로 오케이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얘는요. 요 점이 A라고 한다면 열린 구간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으면 곤란하지 마. 곤란해요. 그런 어떤 열린 구간 하나라도 되면 모든 애들이 다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모든 구간에서 얘가 성립하면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꼭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딱 요만큼 컴팩트하게 딱 고기만 잡아서 체크했을 때에도 가장 큰 값, 작은 값이 나오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요? 대값이 된다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가장 작은 부분. 이 근방에서 똑같이 얘기해볼까? X가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여기가 B라고 한다면 B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 함수 값들이 그 FB에 있는 값보다 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극소라고 하고, 극소 값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극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극대랑 극소라고 하는 게 최대 최소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수업 시간에 3분의 1을 눈을 감고 계셔요. 팍.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그렇게 피곤해할 거면 게임 시간을 줄여. 하지 말란 얘기 안 하려니까. 나도 게임 좋아해. 요새는 체력이 딸려서 나 게임은 못 하는데 게임할 시간에 그냥 핸드폰 게임 좀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본인의 체력 이상으로 취미 활동을 하지 마세요. 주객이 정도됩니다. 오늘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봐봐. 극대극소가 이거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이런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극대가 몇 개예요? 극대 3개. 극소가 2개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아닌데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갑시다. 극대, 극대, 극대고 극소, 극소거든요. 이 극소 값이 이 극대 값보다 어때요? 커요. 이래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이 근방에서, 요 근방에서 이 값이 제일 작을 뿐이니까. 그곳에서 얘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극대값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거,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거는 쉬는 시간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 끊을게요.